들키면 끝장이다. 나는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 진실이 내가 시어머니 몰래 저지르고 있는 이 은밀하고 거대한 일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될 것이었다. 어쩌면 파국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하지만 이 거대한 비밀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내 안의 죄책감과 절박한 효심이 팽팽하게 맞서며 나의 모든 신경을 갉아먹었다. 마치 시계 초침 소리가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사소한 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경직됐다.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두려웠다. 명절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나의 은밀한 이중생활이었다. 남들은 명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쇼핑을 하거나 친구를 만났겠지만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핸드폰과 노트북 화면 속에서 은밀한 작전을 수행했다. 시어머니는 상상조차 못하셨을 거다. 며느리인 내가 명절 직후 당신을 위해 가장 충격적이고도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오직 당신 몰래 당신의 40년 삶의 무게를 통째로 들어올릴 만한 일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그 해답은 명절 마지막 날 밤 주방 구석에서 찾았다. 명절 내내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꼬박 나흘 동안 쉬지 않고 일하신 시어머니. 당신의 방은 이제 휴식이 아닌 고통을 숨기는 병실 같았다. 온몸에 붙인 파스와 진통제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서 시어머니는 조용히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고 계셨다. 흐느끼는 소리 대신 그저 깊고 무거운 한숨만 쉬셨다. 그 소리는 내 귀에는 벼락처럼 들려왔다. 40년 넘게 반복된 며느리이자 주부라는 이름의 고된 짐. 그 짐이 이제는 당신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의 침묵은 방관이고 남편의 익숙함은 죄악이라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명절 후유증의 굴레를 내가 며느리의 손으로 반드시 파격적인 방식으로 끊어내야만 한다고.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오직 그분을 위한 그리고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위험하고도 가슴 저릿한 효도에 대한 충격적인 실화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여정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시어머니 순자 씨는 언제나 강인했다. 당신의 세월은 강인함이라는 갑옷으로 덧칠되어 있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조차 나는 괜찮다, 팔팔하다는 말을 반복하셨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고통은 너무나 선명했다. 식사 후 찻잔을 들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무릎을 부여잡고 힘겹게 한 걸음씩 옮기셨다. 당신의 잠옷 소매 아래로 보이는 손목에는 늘 시퍼런 파스 자국이 선명했다. 나는 그 모든 작은 떨림과 깊은 한숨들을 놓치지 않았다. 남편과 다른 가족들은 이 모든 것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며 약이나 사들일 뿐이었다. 그들의 익숙함이 나를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 순자 씨의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다. 미세한 신음소리, 고통을 참으려는 듯 턱을 깨무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나의 이 은밀한 계획을 추진하는 정당성이 되었다. 나는 이 계획을 위해 무려 3달 전부터 철저히 준비했다. 명절 때 시어머니께 드리는 현금 선물로는 이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필요했던 것은 물질이 아닌 시간이었다.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해방의 시간. 진정한 치유와 존중의 시간. 그래서 나는 가족들 몰래 초강력 부업을 시작했다. 아이들이 잠든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온라인 문서 편집 알바와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병행했다.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책상 밑에 숨어 담요를 뒤집어 쓰고 노트북 화면을 최소한의 밝기로 조정했다. 나는 4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손을 움직였다.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시어머니의 파스 붙은 손목을 생각하며 버텼다. 한 달 반 만에 모인 돈은 총 250만 원. 나에게는 피땀 어린 비밀 자금이었다.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안 쓰는 통장 깊숙한 곳, 마치 핵폭탄 비밀 금고처럼 숨겨두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순자 씨의 오랜 소원이었던 친구분들 3분을 모시고 갈 국내 최고급 온천 휴양지의 3박 4일 풀 패키지를 예약했다. 이름하여 40년 명절 후유증 박멸 시크릿 힐링 투어 작전.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분들과의 동행은 순자 씨의 나는 빠지겠다는 완강한 거부를 막을 유일한 방패이자 이 비밀을 완수할 핵심 열쇠였다. 나는 친구분들에게 수십 통의 비밀 메시지를 보내며 작전의 성공을 위한 은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작전의 난이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이 비밀이 탄로나지 않도록 나는 친구분들과의 모든 연락을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는 비밀 채팅 앱을 통해 진행했다. 메시지를 보내기 전후로 반드시 삭제하고 대화 내용은 암호처럼 이야기했다. 며느리 지연입니다. 며느리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담은 효심을 사모님께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이 문장을 보낼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결정적인 증거물 때문이었다.
온천 리조트에서 보낸 여행 안내 팸플릿이 택배로 도착했는데 하필이면 순자 씨가 먼저 택배를 받으셨다. 순자 씨는 내 이름을 확인하고는 박스를 뜯지 않으셨지만 겉면에 적힌 럭셔리 리조트라는 문구를 매의 눈으로 읽으셨다. 순자 씨 지연아, 이거 너 어디 가는 거니? 리조트? 혹시 우리 아들하고 둘이 가는 거니?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나 아니요, 어머니. 그게 제 직장 동료들이 같이 모아서 여행 가는 걸 제가 총무를 맡아서요. 제가 예약 대리만 해준 거예요. 저희는 아니에요. 나는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순자 씨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셨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며느리 감시 모드에 돌입하셨다. 내가 핸드폰만 봐도 곁으로 다가오셨고 내 방 청소를 돕겠다며 은근히 탐색하셨다. 나는 급기야 리조트 예약 확정서와 손편지가 든 봉투를 가장 찾기 어려운 속옷 서랍 깊은 곳, 그것도 양말 뭉치 아래에 숨겨두는 초강수를 뒀다. 이 봉투가 발각되는 순간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출발 사흘 전 또 다른 최악의 위기가 닥쳤다. 순자 씨가 내 방에 들어와 며칠 전 새로 산 내 캐리어를 보신 것이다. 순자 씨 지연아, 너 이 새 가방은 왜 샀니? 요즘 이사 갈 곳도 없는데. 나, 어머니. 그냥 낡은 거 버리고 새로 산 거예요. 혹시나 여행 갈 일 있으면 쓰려고요.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미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다. 순자 씨는 캐리어를 이리저리 살펴보셨다. 나는 속으로 제발 멈춰주세요. 어머니, 제발 거기까지는 보지 마세요라고 끊임없이 빌었다. 캐리어 안에는 이미 친구분들께 전달할 여행용 파우치와 간단한 선물이 들어있었다. 순자 씨는 캐리어를 닫으셨지만 마지막 순간 캐리어에 달린 은색 온천 리조트 네임택을 보실 뻔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캐리어를 몸으로 밀치며 어머니,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할게요. 라고 외쳤고 순자 씨는 내 과민 반응에 얼굴을 굳히셨다. 나는 마치 어머니를 속이는 파렴치한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나는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죄인과 효부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다. 드디어 작전 수행일 아침. 나는 순자 씨에게 커다란 상자를 내밀었다. 여전히 의심 가득한 순자 씨는 상자를 열었고 안에서 나오는 화려한 캐리어와 봉투를 보고는 결국 폭발하셨다. 순자 씨 지연아, 너 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니? 내 돈을 훔치기라도 했니? 내 돈을 이렇게 낭비한 거니? 너는 왜 이렇게 철이 없니? 당장 돌려보내.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순자 씨의 격앙된 분노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준비한 진실의 편지를 읽어드렸다. 나 어머니, 잠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 캐리어는 어머니의 것이 맞아요. 이 봉투 안에는 어머니와 가장 친한 친구분들 세 분의 이름이 적힌 온천 리조트 3박 4일 예약 확정서와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어머니, 40년 동안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저희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정작 본인의 어깨는 부서지는 줄도 모르셨죠. 이 여행은 며느리가 드리는 선물이 아닌 어머니가 당연히 받아야 할 40년치 명절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에요. 친구분들은 이미 어머니를 기다리고 계세요. 집 걱정, 자식 걱정은 잠시 잊고 떠나세요. 순자 씨는 편지 내용을 듣고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셨다. 그리고는 갑자기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기 시작하셨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평생 자신을 위해 써본 적 없는 배려에 대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셨다. 지연아, 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내가 나 몰래 준비한 게 이게 나에게 주는 자유였니? 내가 너를 오해했다. 정말 고맙다. 고맙다. 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 고부관계는 의무에서 진정한 공감과 사랑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는 그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 흘린 나의 눈물을 마음껏 터뜨릴 수 있었다. 순자 씨는 3박 4일 여행 내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연아, 여기 정말 좋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니? 내 덕분에 내가 이런 호강을 다 누린다. 여행지 사진 속 순자 씨의 표정은 4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해맑은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명절 후유증으로 고통받던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몰래 건넨 온전한 해방이라는 선물은 우리 가족의 마음의 거리를 가장 가깝게 만든 진정한 효도였습니다. 많은 며느리들과 자녀들이 시어머니 혹은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해방을 선물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가족의 반대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실화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따뜻한 비밀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형식적인 의무가 아닌 상대의 깊은 고통을 헤아리는 은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연이 명절 후유증을 겪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시니어 사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